네네. 자, 오늘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선거 끝나고 첫째 날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할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그 다음에 어디 쪽에서 좀 올라올지도 미리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어떻게 대응들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뭐 당분간은 계속 대선 테마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이슈가 여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돈도 주식시장의 돈도 이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해야지 그 조과라고 하죠. 조과도 좋겠죠. 결과가 좋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요. 네, 주식도 수익을 좀 꾸준하게 이어서 연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내고 싶으시면 돈이 몰려 있는 곳에 가서 네, 투자나 또는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대선 테마주 오늘도 대선 테마주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여기 문자반 회원들 좀 들으시라고 시소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시소. 네. 대선 테마주를 잘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네, 시소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 방에서는 오늘 그 윤석열 씨 테마주를 좀 수익 실현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리고 종목들 팔을 건 좀 팔아가지고 지금 다른 데로 좀 이사를 가려고 좀 준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 그런 준비를 했냐면 대선 테마주 돈의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오늘 장중에도 좀 바뀌었고 시간에서도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는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네, 볼 거 있나요? 네. 별로 볼 거 없죠. 그죠? 네. 네, 늘 똑같아요. 그래도 안 보면 섭섭하죠. 그죠? 네. 밥상에 김치가 없으면 좀 섭섭하듯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주식 방송할 때 지수 얘기 안 하면 왠지 뭐 빠진 것 같아요. 그죠? 네, 김치 같아요. 김치. 잘 보시면, 자, 짧게 얘기하죠. 오늘 한 2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올라가죠. 거래량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죠? 네. 저번에 이제 요 정도에서 그랬을 거예요. 요 정도서부터 지수는 제가 별로 할 얘기가 없다고. 그때부터 계속 올라가죠, 그죠? 네. 뭐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데 뭐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네. 코스닥도 똑같아요. 계속 올라가다가 오늘은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네. 이 정도 올라오면 살짝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수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뭘 걱정하셔야 되냐면 나 혼자 수익 안 나는 거 아니야? 소외당하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하세요. 세력의 돈이 어디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서 거기 가서 매매하시기도 바쁜데 지수가 떨어질까봐 막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치고 큰 돈 보시는 분을 제가 못 봤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 적은 돈도 못 벌어요. 네. 지수가 올라갈 때는 그냥 편안하게 잘 올라가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지수 얘기는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누를 수도 있는데 누르더라도 정상적으로 누르는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수가 이렇게 급등해도 안 되고 이럴 가능성도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없고 뭐겠어요? 조금 더 올라가든지 조금 누르겠죠. 둘 중 하나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종목을 연구해서 여기에서 이제 수익을 좀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얘기는 지금 지수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지수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대선주들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쪽에 더 관심이 많으시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맞으시죠? 오늘은 종목들 얘기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네, 오세훈 씨 이제 저기 테마주도 얘기 많이 해야 되고 이재명 씨 것도 얘기 많이 해야 돼요. 윤석열 씨 거는 얘기 조금만 해도 되고. 네. 오늘은 이재명 씨 거하고 오세훈 씨 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네.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오세훈 씨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죠, 그죠? 네, 오세훈 씨 관련주들이 조심을 좀 하셔라, 그죠? 네,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라이브에서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낮에 하는 정혜원 방송할 때는 오세훈주를 물리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왜요? 이미 다 팔았거든요. 진양화학이나 진양폴리가 보유 종목이었는데 애초에 여기서 다 때려버렸어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저희 방 회원들은 제 추천주 산이라고 바빠요. 한눈 팔 시간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회원들한테는 뭐 진양화학 이런 거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냥 지나가면서 해요. 지나가면서. 근데 무방에서는 계속했죠. 왜요?
여러분들 물릴까봐. 물리시지 마시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꼭 물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거의 한 선거 3, 4일 앞두고선 계속 얘기했을걸요? 조심하시라고. 우린 다 팔았다고. 사람들은 그 선거 전날도 그랬잖아요. 화요일날도. 월요일날도 그 얘기했지만, 그죠? 네. 선거에서 오세훈 씨가 이길까봐 진양산업이나 진양폴리 같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오세훈 씨 테마주를 많이 살 것 같다. 사실은 살 것 같다가 아니라 늘 그랬어요. 진양산업 같은 거 보면 이게 오늘 운목 맞았는데 이만큼 떠 있었잖아요. 제가 자꾸 비판하잖아요. 차트가 너무 예쁘다. 차트가 너무 예쁘다 그랬잖아요. 개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차트예요. 그리고 저 유튜버들 있죠. 제가 그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안 하거든요. 네. 유튜버들 있어요. 유튜버. 네. 저희처럼 이제 이런 증권 사이트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전문가 하시는 분들 말고 그냥 이제 그 유튜버들 있어요. 그냥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처럼 이제 사이트에서 속해져 있어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유튜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차트가 이거예요. 이거 비트코인에서 많이 나오는 차트거든요. 네.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들도 좋아하고 차트가 너무 이쁘다고 제가 대놓고 뭐라고 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어떻게 돼요? 금방 나오죠. 네.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단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죠? 네. 항상 이랬어요. 여러분들만 몰랐던 거지 항상 그랬어요. 악재 소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악재가 나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악재 소멸이 아니고 악재가 터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호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호재 소멸. 네? 악재가 나와서 운목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호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선거주들은요. 선거 끝나면 호재가 소멸되는 거예요. 맞나요? 틀린가요? 맞죠? 그죠? 네. 이걸 왜 사냐고요. 호재 소멸되는 게 뻔한데. 그래서 안 좋게 얘기했었죠? 오늘 한 20%짜리 운목 맞아 거의 하한가 갔어요. 진양화학을 보시면 진짜 돌림 조심하라 그랬죠, 그죠? 진양화학 시원하게 운봉 나왔고요, 그죠? 저희 이거 여기서 다 팔았다니까요. 이날 다 팔았어요. 다 팔고 거래 터질 때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테마 줬었어요. 저거 팔아가지고. 그리고 진양폴리 진양자 돌림 다 볼게요. 진양폴리를 보시면 시원하게 마이너스 17% 운봉 맞았죠, 그죠? 어제 마치 막 상한가나 나올 것처럼 막 양봉 하나 뽑더니 바로 운봉 때려버리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세력이 개인들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니까요. 가짜 운봉보다 더 무서운 게 가짜 양봉이에요. 나중에 이거 특집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가짜 양봉도 있어요. 색깔은 빨간데 속은 시커먼 거. 그 다음에 진양홀딩스. 어제 이거 시간에서 5% 급등했다 그랬죠, 그죠? 아침에 시초가 5% 급등시켜서 바로 운봉 때려버렸어요. 뭐예요 이게? 그쵸? 그 다음에 지능기업. 지능기업이 제가 그랬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개인들 되게 좋아하는 차트라고. 왜냐면 여기까지 쭉 내려놨잖아요. 그죠? 네. 차트를 그냥 책으로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차트는 책으로 배우면 안 돼요. 실전으로 배워야죠. 실전으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차트는 책으로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토론 게시판에 있는 그런 거 보면서 차트 배우시면 나중에 평생 동안 모으신 돈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차트는 뭘로 배우는 건지 아세요? 실전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수익을 내보면서 배우는 게 차트예요. 실전 매매하면서. 근데 이게 책으로 배우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왜요? 다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다 내려왔잖아요. 여기까지. 여기 갭도 있고. 그렇죠? 여기가 강력한 지지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대손주는 차트 기법 갖고 매매하면 큰일 난다고. 왜요? 차트를 무시하거든요. 정상적인 일반 이게 만약에 지능기업이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잘 들리세요? 오늘 유튜브 쪽에 많이 들어오셨네요.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은 저기 1번 찍지 마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가끔씩 한 번씩 얘기를 해야 돼요. 1번 찍지 마시고 거기 좋아요 누르세요. 참여자 70명인데 좋아요는 10개밖에 없네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무튼 오늘 잘 들어오셨어요.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그냥 바이오주잖아요. 바이오주면 여기에서 장대 양목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차트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냥 다른 테마주였으면요 여기서 장대 양목 나왔어요. 그런데 대선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하죠. 그냥 때려버리잖아요. 차트 무시한다니까요. 그래서 대선주를 잘하는 방법, 제가 1번을 뭐라 그랬어요? 기법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기법이 안 맞아요. 맞을 때도 있죠. 그런데 무시를 그렇게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런 거 참고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이쪽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오세훈 씨 테마주가 끝난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죠. 진양산업이나 진양폴리 같은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하지만 지금 이제 만약에 큰 표 차이로 이기거나 그러면 정책주들이 이제 보수에서 정권을 잡으면 많이 가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SOC 건설투자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보수의 그 야당에서 큰 표 차이로 이기면 그런 기대감 때문에 특정 테마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했었죠.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보통 건설, SOC 이쪽이 많이 갑니다. 일명 이제 삽질 테마주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고급지게 표현을 하면 SOC, 뭐 건설 투자, 토목 이렇게 얘기하고요. 약간 비꼬아서 얘기하면 네. 옛날에 좌파분들이 그랬죠. 좌파분들이 삽질 테마주라고. 네. 그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유가 조금 이제 좀 들으면은 딱 이해는 되시죠? 네. 땅 파고 건설 그쪽이란 말이에요. 이해 쉽게 되시라고 이제 그런 표현도 제가 지금 갖고 왔잖아요. 그쪽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 지능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무너져 내렸지만 누가 갔어요? 벽산. 벽산이 왜 갔을까요? 리모델링. 여러분들이 조종올까봐 아니면 저기 서현이나 덕선 같은 걸 못 사가지고 그죠? 윤석열 테마주 못 사가지고 발을 동동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있을 때 세력들은 이 벽산 박스권을 살짝 돌파해 놓고 선거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밌죠? 벽산. 벽산이 원래 누구 테마주였는지 아세요? 홍종욱 씨 테마주였어요. 홍종욱 씨 테마주였는데 바뀌었어요. 나 홍종욱 테마주 안 할래 그러면서 나 오세훈 씨 테마주 할래 그러면서 바뀌어버렸어요. 리모델링 관련주입니다. 벽산하고 같은 계열사가 누구예요? 하츠죠. 하츠도 살짝 신고가 되고 있어요. 오늘 장중에 10% 이상 급등 나왔어요. 저희가 저번에 이거 수익 많이 내고 팔았어요. 벽산도 이게 저희 옛날에 단톡방에서 추천 나갔어요. 2,000원에서 아직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리모델링도 되고 홍종욱 관련주도 되는데 오늘은 리모델링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자 리모델링도 하지만 LH 그 사태 때문에 이제 그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셨죠. 화가 많이 나셨죠. 그죠? 그래서 공공주도 뭐 임대주택 이런 거 그냥 없애고 그냥 민간 주도로 이제 건설 경기를 되살리자 이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민간 주도. 그럼 누가 하겠어요? 제가 어제인가 엊그제 얘기했었죠. 중소형 건설사들. 건설사들은 저기 뭐야 시가총액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시공 그 능력으로 이제 평가되죠. 맞죠? 네. 그런 걸로 보통 평가가 되는데 오늘 상한가 나온 것 중에 일성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뭐예요? 아까 벽산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조종올까봐 두려워하고 계실 때 또는 지능기업이나 그런 거 사고 계실 때 살짝 들었다 놓고 박스권 돌파를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 뽑았어요. 앞으로 이런 거 계속 나올 겁니다. 일성건설. 그리고 용자 들어가는 거 있죠. 계룡건설 7% 별로 안 오른 것 같죠. 보실래요? 신고가인데 7%밖에 안 올랐지만 신고가예요. 건설주 잘 가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관련주로 옛날부터 유명했던 국보디자인 뽑았어요. LH 사태 터지고 나서요 보수 쪽이 이길 것 같으니까 돈이 다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인다 1번 찍어 보세요. 다 최근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뭐가 살짝 돈이 들어와 있었죠? 다 세력도 이쪽에 들어와 있었다니까. 이제 보이시죠? 네. 이게 급등하고 나면 보이세요. 희한하죠, 그죠? 네. 그쵸? 이렇게 나잖아요. 많아요. 네. 한참 남았어요. 한신공영.
이거 뭐하는 회사예요? 다 건설주잖아요. 뽑았죠? 그 다음에 KB 급등했죠? 동아기업 치고 나오잖아요. 최근에 돈 들어온 거 보이시죠? 세력들은 안 쉬어요. 계속 움직여요. KCC 건설 거래 싫어서 뽑아버리죠. 최근에 돈 들어온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세력들이 캔들을 이런 식으로 막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래량은 절대로 못 속여요. 단지 헷갈리게 할 뿐이죠. 돈 들어온 거 보이시잖아요. 그죠? 네.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 거 저기 뭐야 진양어학이나 그런 거 살 생각하지 말고 이쪽을 보시라고. 하다 못해 대우건설이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대우건설도 지금 52주 신고가 났습니다. 대우건설도 돈 들어온 거 안 보이세요? 대우건설이 옛날에 건설회사 중에서 현대건설하고 뭐 거의 탑이었잖아요. 이게 지금은 옛날처럼은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름 있는 건설회사 아닙니까? 여기도 신고가 났다. 52주 신고가. 시원하게 올려놨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한샘 아시죠? 한샘이 뭐하는 회사인지 잘 아시죠? 한샘 보세요. 뽑았잖아요. LH 사태 터지고 민주당이 아니라 야당 쪽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돈이 들어와서 뭐 했어요? 딱 전고점 여기 매물대 소화 다 시켜놓고 갈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박스권 뚫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상승하는 거예요 이제. 오세훈 정책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세훈 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로 계속 가서 진짜 그 이제 보수 쪽에서 정권을 잡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뭐 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진짜로 이제 이렇게 가서 보수가 계속해서 이길지 아니면 민주당이 다시 역전을 해서 민주당이 이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주식 전문가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이 분위기 계속 이 분위기로 가면요 이 관련주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정책 테마주가 되겠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을 그 포인트를 잡아서 차기 대권 후보들이 거기를 공략하겠죠. 그렇죠? 네. 현 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을 콕 집어서 그죠? 네. 콕 집어가지고 네. 그 불만을 해소시켜 드리겠다고 하면서 정책을 내겠죠. 그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 그 가장 큰 불만이 뭔데요? 부동산이랑 세금이에요 지금. 부동산이랑 세금. 요거라고. 아무튼 요거 참고하시면 돼요. 뭐 탈원전 같은 것도 좀 되겠지만 가장 이제 화두는 부동산입니다. 공공주택, 임대주택, 뭐 공공임대, 뭐 계속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 반대가 뭐예요? 민간주도. 그게 뭐겠어요? 중소형 건설사들한테 맡기는 거죠. 아니면 대우건설 같은 저런 큰 건설사들 들어와서 이제 택지 개발하고 집짓는 아파트 짓고 네,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테마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 전에 이제 잡아드린 것처럼 오세훈 씨 그 진양산업 같은 저런 이제 기존 인기주들은 시원하게 음봉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정책주들은 급등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오세훈 씨 정책주 하나 추천했거든요. 종목은 지금 밝힐 수가 없어요. 오늘 상한가 가면 떳떳하게 밝히려고 했는데 상한가 가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밝힐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 크게 급등했어요. 좀만 더 갔으면 상한가였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세훈 씨 관련주 그거는 건설 쪽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원들 뭐 단기로도 수익을 좀 챙겨드리고 그랬는데 오세훈 씨 정책주는 앞으로도 좀 더 갈 겁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 거 얘기를 해볼게요. 윤석열 씨 거는 좀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네, 들었다 놨다 했는데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씨 인맥주들은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뭐 크라운 제거나 이런 거 어제 보셨죠? 이런 것도 오늘 추가 상승 나왔어요. 그리고 저기 덕성 말고 덕성 우선주 있죠? 덕성 우선주는 안 갔는데 덕성 혼자 가니까 우선주가 이제 본주를 따라가는 거죠. 이거 이해 못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덕성은 오늘 올라간 게 하나도 없는데 덕성우는 왜 상한가를 갔나요? 궁금하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왜 본주는 안 가는데 우선주만 상한가 갔나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시죠? 네. 아시는 분은 2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네. 난 알고 있다 2번. 오.
우리 회원들이 훨씬 나아요 진짜. 네. 왜요? 덜 갔으니까 그런 거죠. 덕성은 두 번째에서 쭉 뽑았는데 덕성우는 안 갔잖아요. 그렇죠? 상한가 갔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네. 우선주의 키 맞추기라고 하기보다는 키 맞추기가 맞긴 맞아요. 근데 이거를 더 전문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괴리율. 우선주는 본주 가격이랑 거의 맞추려고 그래요. 보통 한 80%까지 맞춘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주가 10,000원이면 우선주는 한 80% 정도까지, 그러니까 8,000원 정도까지 따라가려고 그래요. 어쩔 땐 좀 더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좀 맞추려고 합니다. 어떻게 따지면 키 맞추기라고 하는 게 맞기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괴리율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알고 하시면 좋겠죠. 그죠? 괴리율. 네. 덕성 우선주가 어제 가격이 24,000원 정도였어요. 덕성은 어제 30,000원 근처까지 갔었고요. 그렇죠? 가격 차이가 좀 있죠? 근데 그거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괴리율. 이런 거 알고 하셔야 돼요. 차트기법이나 그런 거 대충 배워서 대손주 하시면 평생 피땀 흘려서 모으신 돈이 빠른 속도로 사라집니다. 네. 윤석열 씨 테마주는 뭐 관계 있고 안 관계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잠깐만요. 몇 개만 쭉 보여드릴게요. 음봉 맞은 거는 서현. 네. 지그시 음봉 맞았죠. 그 다음에 아이크래프트. 아유 힘들어 하면서 이제 음봉 맞는 거예요. 이제 서현이 빠지니까 서현탄 메탈 같이 눌리고, 그쵸? 기진맥진하고 있죠, 그죠? 네. 이러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백산 이것도 윤석열 테마주죠. 네. 꼭 눌러놓은 거 있어요. 네. 푸른저축은행도 오늘 힘들었는지 꼭 눌러놨죠, 그죠? 네. 소록스 요즘에 이것도 누르고 있고. 이런 거 이렇게 가지도 않았어요. 네. 이건 패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보학 같은 거. 네. 꼭 눌러놨죠, 그죠? 네. 오르다 말았죠? 네. 이거 말고 이제 승일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다 달라요. 종목들이. 승일 보시면 어때요? 좀 덜 다 말았죠? 좀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네. 이거 안 끝났다 그랬잖아요. 네. 웅진. 조금 또 올라가죠? 네. 그죠? 또 가는 건가 싶을 정도로 살짝 올려놓죠? 네. 웅진 싱크빅은 피곤한 거죠, 이제. 올라가다가 음봉. 네.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 테마주는 오늘 뒤죽박죽이었어요. 뒤죽박죽. 가는 건 가고 누르는 건 누르고 아예 안 가는 거는 안 간 것도 있고 이렇게 끝났어요. 대표적인 게 원익큐브죠. 오도가도 안 하죠? 가만히 있죠. 자, 윤석열 씨 테마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뒤에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낙연 씨 거 궁금하시죠? 요번에 선거를 워낙 크게 주는 바람에 이낙연 씨 입지가 크게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낙연 씨 테마주가 급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제가 그랬잖아요. 안 빠질 거라고. 왜냐면 더 이상 빠질 게 뭐 있어요. 이미 선반영 다 됐는데요. 별로 안 빠지죠? 왜요? 이미 빠졌잖아요. 뭐 뺄 게 뭐 더 있어요. 이 정도면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낙연 씨 테마주는 아예 그냥 뭐 큰 적이도 없었습니다. 네. 대신에 아침에 들고 있는 분들 중에 이제 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파랗겠죠. 그래서 시초가는 마이너스로 출발을 거의 했더라고요. 그런데 끝날 때는 그냥 거의 고압 정도에서 끝났어요. 정세균 씨 거는요, 어떻게 끝났냐면 조금 음봉 나왔어요. 수산중공업. 수산 INT는 이재명, 수산중공업은 정세균 씨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침에 음봉 마이너스 7%까지 빠지다가 끝날 때는 어떻게 됐어요? 네, 플러스로 끝났어요. 살짝 떠 있죠.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네, 떠 있다고. KPTU 아침에 혼자서 한 10% 가까이 급등하다가 네, 끌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끝나기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냥 끝나는 걸로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수원종공업하고 흐름이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세균 씨 건 오늘 대체적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조용하니 네. 옆으로 횡보하면서 끝났어요. 그럼 누구께 급등했느냐? 이재명 씨께 급등했어요. 어제하고 엊그제 계속 힌트를 드렸죠. 대선 테마주가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경쟁자의 악재는 그 사람한테는 호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재명 씨가 요즘에 그런 걸 느끼셨어요. 이재명 씨 평상시에 막 적극적으로 그 어떤 이슈에 막 뛰어들어서 막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뭐 해야 된다, 뭐 야당하고도 막 거칠게 싸우고 막 말싸움하고 막 그랬죠, 그죠? 근데 서울시장 선거할 때 유난히 조용했던 거 아세요? 네, 그런 거 갖다 7번 한번 찍어보세요. 저만 느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선거 개입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분이 그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은 저기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갑자기 왜 그랬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이낙연 씨한테 이제 아무래도 이낙연 씨가 지금 현재까지는 민주당 내에서 지지율 가장 높은 분이 두 분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낙연 씨한테 아무튼 이낙연 씨가 모든 책임을 또 지셔야 되니까 원래 선거에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책임을 또 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재명 씨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죠? 네. 이득을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이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지만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자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씨 테마주가 오늘 어제 제가 그랬었죠. 자 수완 INT를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급락했다가 이거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급락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둥글게 둥근 바닥, 이 둥근 바닥은 진짜 거의 안 나와요. 보통 이렇게 뾰족한 쌍바닥이 나오는데 이런 진짜 U자형의 둥근 바닥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음봉을 떼는 이 자리를 이렇게까지 메꾸는 것도 잘 안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연속 상한가 4개짜리 보는 것보다 이거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이런 차트 나오는 게. 자,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녹화 방송을 절대 지우지 않아요. 유료회원 방송이건 무료회원 방송이건 뭐 진짜 시스템에 서버에 문제가 있어서 지워지지 않는 한은 제가 일부러 지우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그랬어요. 이거는 파는 게 맞다고요. 파는 게 맞다 그랬거든요. 선거 일주일 전이었죠, 대충. 네. 근데 3일 동안 옆으로 돌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는. 이거 또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이 바뀌었죠. 말이 왜 바뀌었을까요? 선거를 크게 이겨버리니까 이거 내일 한번 쏘겠다. 사트가 달라진 거예요. 원래는 닿자마자 확 떨어져야 되는데 선거를 크게 이제 세력들이 얼마나 정보력이 빠르겠어요, 그죠?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력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네. 근데 아무튼 차트가 바뀌더라고요. 안 떨어지네. 선거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지지율 엄청나고 그죠? 네. 선거 투표율 높고 그러니까 옆으로 돌리더라고요. 어제는 그랬던 거예요. 또 올라갈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막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작하시라고. 네. 좀 어수선할 거라고. 자 보세요. 이게 오늘 수단 INT 분차트거든요. 분차트인데 보시면 여기가 9시예요. 여기가 시초가 있겠죠, 그죠? 네. 시작하자마자 누가 뺍니다. 정신 없는 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누가 손절했는지 아니면 진짜 무슨 고양이가 그죠? 네, 주식 투자자 그 노트북에 매도 버튼을 눌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확 하락해서 마이너스 10%까지 빠집니다. 들고 있는 분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죠? 네. 누가 보면은 저기 이재명 씨 죽었는 줄 알았겠어요, 그죠? 네. 확 떨어졌었어요. 근데 다시 올려놓죠?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아침에 되게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갑자기 10%씩 빠지면 이재명 씨한테 무슨 일이다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 놓고 10시, 11시, 12시까지 돌리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네, 뽑았어요. 자, 왜 뽑았을까요? 이거 아침에 파신 분들 이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상대방의 불행은 악재는 나에겐 호재가 된다고요. 인간 뭐 인생 살면서 그러시면 안 되지만 정치인들은 그렇더라 이거예요. 네. 흐름이 바뀐 거죠. 점심 때 이게 치고 나갑니다. 이재명 테마주가 오늘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큰 표차로 야당이 이겼기 때문에 이낙연 씨한테 큰 피해가 왔거든요. 네. 그게 첫 번째 호재고, 그
그 다음에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했습니다. 그것도 호재죠. 호재잖아요. 이재명 씨한테는. 그리고 뭐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윤석열 씨 지지율이 확 빠져버리고요. 마이너스 7%. 네. 10%대로 확 줄어 30%만 거의 40%도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갑자기 지지율이 18%가 나오고요. 네. 이재명 씨가 1위가 됐어요. 이재명 씨가. 이제 그거를 딱 붙잡아가지고 이제 끌어올려버린 거예요. 쫙 끌어올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걸로 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지지율 그것 때문에 올렸다기보다는 그냥 그 뭐예요? 선거를 이제 크게 지니까 네. 이재명 씨한테는 이게 호재가 된 게 맞아요. 그래서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최근에 프리엠스 있죠? 네. 프리엠스를 보시면 선거 임박하고 나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박스권이거든요. 네. 박스권 조용히 살짝 뚫어놓고 있다가 뽑아버린 거예요. 지금. 상한가에서 끝났죠? 프리엠스랑 짝꿍이었던 게 누구냐면 동신건설이에요. 수산 INT의 짝꿍은 토탈소프트인데 프리엠스의 짝꿍은 동신건설이었거든요. 두 개가 같이 상한가 나왔어요. 최근에 보시면 눈에 띄는 거래량이 보이고 돌파했죠. 제가 2주 전부터 그랬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윤석열 테마주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항상 이재명 테마주가 뭐 하는지 지켜보면서 하시라고. 제가 무방에서도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으면 1번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시간이 또 별로 다 됐네요. 또 이거. 네. 번호는 여기까지만 찍어달라고 할게요. 네. 기억하시죠? 그죠? 네. 상대방 거 보면서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네. 이쪽에 돈 들어오는 게 보여서. 자, 시소가 뭔지 아세요? 자, 시소 이론을 잠깐 얘기하고 제가 이거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뒤에 우리 또 황소장님 또 명품 강의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5분 안에 맞춰야 돼요. 네. 시소 이론을 얘기해 드릴게요. 시소 이론이 뭐냐면 대선 테마주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별 한 10개짜리입니다.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어지간하면 이런 얘기를 무방에서 안 합니다. 왜요? 제 노하우니까. 근데 오늘 하는 이유는 문자 반응을 들으시라고요. 문자 반응을 잘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종목 추천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시소이론 딱 5분만 얘기할게요. 부족하면 내일 좀 더 얘기해 드리고요. 시소이론이 뭐냐면 시소가 뭐예요? 저기 애기들 노는 이제 놀이터 가면 시소 있죠? 시소가 어떻게 생겼어요?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죠? 네. 이게 시소죠. 죄송해요. 그림을 되게 못 그려요. 네. 이해 좀 해주세요. 시소인데 시소가 뭐예요?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편은 반드시 떨어지죠. 그렇죠? 거꾸로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떨어지죠. 그렇죠?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선주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당, 여기에 여당이다 라고 보시고 여기에 야당이라고 보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갑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즘에 그 민주당이 파란색 쓰죠. 자, 민주당 테마주가 이렇게 급등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 쪽의 테마주들은 뭐 하겠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민주당 쪽 테마주가 계속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과열되겠죠? 개인들 막 날라 들어오고 신용 미수 몰빵을 때리면서 개인들이 날라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과열됐으니까 조정을 줘야죠. 그렇죠? 그럼 이제 밑에서 세력들이 뭐 하고 있었겠어요? 여기서 그래, 우리는 바보같이 이런 거 하나 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주식을 때려쳐야 돼. 조정할지 모르니까 그만둬야지. 뭐 이러고 있었겠어요? 세력은 뭐 한다고요? 매집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 야당 거를 매집했던 세력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올라가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언젠가는 과열되겠죠? 후발주가 다 돌고 쉬는 거예요. 이거 쉬는 동안 민주당 테마주는 뭐 했겠어요? 매집했겠죠? 여기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매집을 다 해놨으니까 또 가는 거예요. 종목을 바꿔서 가든 뭐하든 또 과열되겠죠. 쉬는 거예요. 여기는 또 매집 끝났으니까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대선주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민주당, 보수 그러니까 다 사야 돼요. 다. 내가 윤석열 씨를 너무너무 싫어해도 그분 거 사셔야 돼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씨 너무 싫다. 그래도 이재명 테마주 사야 돼요. 사야 된다고요. 민주당 꼴도 보기 싫다. 그래도 민주당 테마주 사셔야 되고 보수 생각만 해도 싫다. 그래도 사셔야 돼요. 내가 전라도 토백이다. 그래도 다른 거 사셔야 되고 내가 고향이 뭐 경상도 쪽이다. 그래도 두루두루 다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이재명 것만 할 거예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정치 후원금 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종목을 30개, 50개 사면 뭐예요? 이낙연 씨 거만 50개 사가지고 끌려 들어온 분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안 판대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판대요. 꼭 대통령 되실 것 같다고. 수익이 났는데 안 챙긴 분들이 많았었어요. 옛날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시소 이론이에요. 시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안 가는 거예요. 약간 떨어지거나. 그동안의 세력이 뭐예요? 노는 게 아니라 매집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파란색 세력이랑 빨간색 세력이랑 다른 세력일까요? 같은 세력일까요? 제 생각에는 같은 세력일 것 같은데. 그럴 것 같다? 죄송해요. 1번 한 번 더 찍어보세요. 왠지 그럴 것 같다. 같은 세력 아니겠어요? 예? 그쵸?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쵸? 네.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를 여러 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인맥주잖아요. 인맥주 말고 훨씬 더 많이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정책주예요. 대선주로 큰 돈 버신 분들은 여기서 벌어요. 정책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네. 이해되시죠? 시소예요, 시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윤석열 씨 테마주가 끝난 건 아닌데 이재명 씨 테마주가 다시 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수산 ANT를 보면서 그랬잖아요. 처음에 여기 딱 이게 급등했을 때는 제가 그랬어요. 팔아야 되는 게 맞다고. 3일 동안 딱 지켜보고서 뭐라 그래요? 돈의 흐름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사야 된다고 하잖아요. 갈 수도 있다. 제가 오늘 장중에 그랬어요. 에이텍10 있죠?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에이텍, 이재명 테마주를 안 좋게 얘기할 때 에이텍10은 차트가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무방에서도 일부러 얘기했어요. 이거는 차트가 다르다. 오늘 장중에 제가 오전 방송 10시 반에 끝나는데 10시 반에 오전 방송 끝내면서 그랬어요. 에이텍10 장중에 급등 나올 수도 있다고. 그 말 한마디 남기고 방송 껐어요. 실제로 급등 나왔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흐름 바뀌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원래는 이제 상식적으로 보세요. 민주당이 패배하면 이재명 테마주 급락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까 누구예요? 수산 ANT 마이너스 10%까지 급락 나오게끔 끌어내린 거예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야당이 큰 표차로 이긴 건 이재명 씨한테 호재인데 그걸 못 읽어낸 거예요. 차트만 보니까 그래요. 차트랑 뉴스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재명 씨한테 호재라니까요. 네. 근데 보니까 장중에 급등을 하더군요. 그쵸? 근데 누가 가요? 기존의 대장주들도 가고 동신건설, 토탈소프트, 에이텍, 아까 프리엠스 다 갔죠? 자, 이것만 간 게 아니에요.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재밌어요. 전 이게 너무 재밌어요. 네. 카스. 맥주 아닙니다. 카스죠? 네. 갑자기 그죠? 준비도 안 한 것 같은데 갑자기 뽑아버리죠. 이재명 테마주로 돈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이재명 테마주 대표적인 후발주자입니다. 21%까지 급등했었죠? 네. 그 다음에 신라SG라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재명 무상급식 정책 수혜주. 옛날에 저희 방에서 이거 공략해서 수익 100% 났었어요. 또 올라오죠? 오늘 13% 급등. 그 다음에 소프트 캠프라고 있어요. 이게 오늘 장중에 슬쩍 들어올렸어요. 7%. 저희가 단톡방에서 추천 나간 거거든요. 이재명 테마주예요. 이런 게 장중에 7%를 급등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시간에는요, 이럴 때 보는 거예요.
시간의 상승률을 보시면 자 토탈 소프트 누구예요? 이재명 테마주죠. 시간의 상한가죠. 그 다음에 소프트 캠프 누구예요? 이재명 테마주라니까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네? 왠지 이름을 보니까 많이 가게 생겼죠, 그죠? 네. 저희는 이미 다른 거 다 사놨어요. 네. 그리고 잘 보세요. GL팜텍 이재명 테마주예요. 시간에서 4% 올랐죠? 그리고 여기 CNG 하이테크 있죠? 요것도 이재명 테마주인데 시간에서 4% 올라왔어요. 다만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합니다. 네.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참고만 하시면. 그쵸? 시간에서 이렇게 올랐어요. 자, 윤석열 테마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의 하락률을 위주로 보시면 덕성우 상한가는 잘 들어갔는데 시간에서 풀렸네요. 내일 아침에 금방 나올 겁니다. 이거 다 뭐예요? 시간에서 하락률이 높은 거 순서대로 놓은 거거든요. 덕성우, 웅진, 윤석열, 애니농열, 크라운제거, 우선조, 윤석열, 덕성, 윤석열, 푸른저축은행, 윤석열. 그쵸? 여기 서현도 있네요. 돈이 윤석열 씨에서 이재명 씨 쪽으로 싹 갔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네,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이 얘기하려고 설명을 참 많이 한 것 같네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내일부터 또 저기 윤석열 테마주 또 저기 덕성호 같은 거 막 아침에 막 사고 막 그렇게 하세요 또. 네? 그래도 고생들 하지 마시고. 예, 매니님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내일 가서 또 아침부터 저기 덕성호 또 사가지고 또 고생들 하지 마시고. 돈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재명 쪽으로 가잖아요. 그쵸? 그럼 네. 윤석열 씨가 끝난 건 아니에요. 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은 뭐 하셔야 되겠어요? 극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많이 올라온 것만 지금 이렇게 후려쳐놨잖아요. 그쵸? 바닥에 있는 거는 아직 건들지도 않았어요. 승일 이런 것도 빠졌고. 그쵸? 웅진 싱크빅도 좀 빠졌잖아요. 그쵸? 내일 이쪽에 좀 하락 나올 거예요. 돈이 이재명 씨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방에서 매도 사인을 되게 많이 냈어요. 자,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전략 매도한 것만 몇 개 얘기해 드릴게요. 한정기술인데요. 한정기술을 매수를 여기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종목 추천한 거 보여드렸죠, 그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싹 다 팔았습니다. 3만원 밑에서. 수익률이 60%가 넘어요. 추천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여기 있네요. 보여드릴게요. 추천 이유는 야권 정책 수혜주예요. 그러니까 벌써 2달 전부터 야당 정책 수혜주로 사놨어요. 야당이 이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준비해 놨었어요. 이해되시죠? 오늘 다 팔았어요. 왜 다 팔았겠어요? 이게 윤석열 씨 정책주랑 일맥상통하거든요. 그 다음 보성파워텍을 다 팔았거든요. 네. 한정기술은 2월달에 추천했어요. 저거는 시가총액이 지금 1조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중형주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 달 이상 걸린 거고, 보성파워텍은 3월달에 가입하신 분들 있죠. 네, 신규회원들. 네, 그분들을 사드린 거예요. 한정기술이 떠버렸으니까 못 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성파워텍을 여기서 추천합니다. 3월달에. 그리고 바로 얼마 수익 났죠 이거? 이게 한 2,500원쯤에 샀을걸요? 네, 수익이 한 40%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 안 걸렸어요. 네? 백날 단타 쳐보세요. 이런 수익이 나시나. 이게 뭐예요? 윤석열 수혜주입니다. 원전, 탈원전, 그쵸? 다 팔아버렸어요. 돈이 저쪽으로 빠지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이것도 팔았어요. 디지털조선. 디지털조선이 여러분들 홍종욱 관련주로 생각하시죠? 아니요. 여기까지는 홍종욱 시테마주가 맞았거든요. KNN이 우두머리였고 디지털조선이 2인자였는데 갈아탔어요. 누구요? 윤석열 씨로 갈아탔어요. 제가 이 종목 오늘 처음 얘기하죠? 오늘 다 팔았거든요. 어제 오늘 다 나눠서 매수 여기서 했습니다. 2,800원부터 3,000원 초반에서 매수 사인은 한 3번 냈을 거예요. 윤석열 씨요.
3,000원에 사신 분들이 대충 50%까지 수익 났습니다. 2,800원에 사신 분들 수익이 더 나고요. 60%까지. 한 달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런 수익들이 막 쏟아지고 있었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대선주 중에 원래 다른 사람 대선주인데 바뀌어서 가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쵸? 네. 정거점을 뚫기를 기다렸는데 정거점을 못 뚫고 돈이 이재명 씨 쪽으로 가길래 오늘 다 팔아버렸어요. 끝내고 어디로요? 예, 다른 쪽으로 이동했어요. 이거하고 뭐 대선주는 아니지만 룽투코리아라고 이런 것도 오늘 시원하게 이제 다 수익 실현하고 다른 쪽으로 이사 갔어요. 어디로요? 어디로 갔겠어요? 네. 오늘 우리 회원들 현금 많이 생겼어요. 내일부터 이제 시장 트렌드에 맞게 이제 종목 추천하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오늘 매도 사인 많이 나가서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네. 매도 사인 많이 낸다고 또 조정 올까봐 걱정들 하지 마셔라. 조정이 올까봐 현금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이 좀 바뀌는 것 같아서 새로운 종목 사드리려고 매도 사인을 많이 낸 거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으셔야지 새로운 종목을 사시니까 그래서 현금을 많이 만들어 드린 거다 그랬어요. 그 문자 반응 분들도 이제 이해되셨죠? 네. 문자 반응 분들 이해되셨죠? 그죠? 네. 오늘 매도 사인 많이 나갔죠? 그죠? 조정 올까봐 매도 사인을 많이 낸 게 아니라 이제 수익 실현 쭉 해가지고 좋은 거 사드리려고. 네. 예, 순승님도 1번 찍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매니님도 그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매도 사인 많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추천 나오는 거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비중 잘 지키시면서 매수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문자 보내는 분들 네, 수익 잘 내셔야 돼요. 네. 낮에 방송을 못 들으시니까 밤마다 네, 이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무방형 분들도 이제 잘 들으시라고 같이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아, 예, 1,500원이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정 올까봐 머뭇머뭇거릴 때가 아니에요. 돈의 흐름이 바뀌었죠? 윤석열 테마주에서 이재명 테마주로.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안 간 거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 정책주도 꽤 나올 거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이재명 씨가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테마주 또 열심히 가겠죠. 그쵸? 또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테마주가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열된 거는 철저하게 피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겠죠, 그죠? 네, 그분들은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네, 자꾸 이러다가 진짜 요즘 회원들 계속 들어오시는데 회원을 진짜 그만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자꾸 종목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고민이 되고 있어요. 네, 아무튼 뭐 이쪽에 메일 주소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돈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소 이론까지 얘기해드렸으니까 문자 보내는 분들은 잘 따라오시고 무방형 분들도 어깨 쭉 펴시고 그죠? 네.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들 아무튼 예, 죽송님 궁금하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네, 네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제 방송 이어서 우리 허수영님 방송하시죠, 그죠? 네,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무쏘TV 유튜브라고 이제 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쌍용차 무쏘 아시죠? 네, 네이버에 무쏘TV라고 치고 들어가셔서 방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금요일이죠, 그죠? 그래서 내일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시황과 그죠? 그다음 전체 테마주들의 동향을 깔끔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